뼈이식이 어떤 곳은 10만원, 어떤 곳은 100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정말 뼈이식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치과에서 돈벌이를 위해 권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뼈이식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조건 뼈이식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치과들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언제 뼈이식이 정말 필요한지, 언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뼈이식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뼈이식이 언제 필요한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치아가 잇몸뼈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내 치아가 잇몸뼈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특히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뼈의 중앙이 아니라 거의 바깥쪽, 입술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하지만 자연 치아할 때는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임플란트를 뼈의 가운데에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뼈의 폭이나 높이가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임플란트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뼈이식을 하는 이유예요. 만약에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주변에 뼈가 다 온전히 감싸고 있다면 뼈이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뼈의 두께나 높이가 임플란트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뼈이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뼈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뼈이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뼈이식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어만 놓으면 초기 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임플란트가 결국 흔들리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표면이 노출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바깥쪽 뼈가 얇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임플란트의 나사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부위가 검게 비치면서 보기도 안 좋고 세균이 달라붙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죠. 세 번째는 장기적인 합병증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고 남은 뼈마저 계속 녹아내려서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뼈이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뼈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임플란트 주변에 1~2mm 이상의 뼈 높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예요. 뼈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잘 고정되지 않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치주염이 심했던 경우예요.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뽑게 된 경우에는 이미 주변 뼈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뼈가 자연적으로 충분히 차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뼈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기다려도 뼈가 차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바로 뼈이식을 해주면 뼈이식을 안 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턱 쪽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악동이라는 것을 신경 써서 해야 하는데요. 이 상악동막이 내려온 경우 뼈의 높이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뼈이식을 해서 뼈 높이를 확보를 해줘야 하죠. 네 번째,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입니다. 앞니가 원래 뼈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에 충분한 뼈의 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쪽으로 뼈 이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플란트가 노출되어서 검게 비치고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뼈 이식이 필요한지는 보겠지만 앞니 쪽 같은 경우는 뼈 이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손실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CT 촬영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뼈 상태가 좋진 않아서 뼈 이식도 같이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45번 치아, 두 번째 작은 어금니는 잇몸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44번, 46번에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식립해드렸고 최종적으로는 브릿지를 통해서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죠.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애초에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뼈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발치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뼈가 찬 경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치아를 뽑고 나면 보통 3개월 이후부터 뼈가 자연스럽게 많이 차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뼈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올랐다면 뼈 이식이 크게 필요 없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충치로 인해 치관이 소실된 상태였어요. 상태가 심각해서 치아를 살릴 수는 없었지만 잇몸 뼈 부분은 양호한 편이어서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진행한 케이스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판단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치과에 가시면 처음에 파노라마, 엑스레이라는 걸 찍으시죠. 이건 입 전체를 한 번에 보는 2차원 사진이에요.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뼈의 정확한 두께나 정확한 형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 중이시라면 CT를 꼭 촬영해야 해요. CT는 3차원적으로 뼈를 볼 수 있어서 뼈의 두께, 높이, 상악동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봐야 거의 100% 확실하게 뼈 이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뼈 이식 비용이 치과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뼈 이식 비용이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식해야 하는 뼈의 양이에요.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경우와 아예 많은 양의 뼈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비용이 다르죠. 두 번째는 뼈 이식의 단계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세 단계에 걸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세 번째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고난도 술식이 필요한지 여부예요. 어떤 분들은 상악동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길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악동 막을 많이 들어 올려서 뼈를 충분히 넣고 길이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뼈 이식보다는 좀 어려운 술식이라서 비용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사용하는 뼈 이식제의 종류와 품질입니다. 뼈 이식제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자 본인의 뼈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자가골. 가장 이상적인 뼈 이식제로 알려져 있지만 뼈를 채취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술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의 뼈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동종골. 세 번째는 동물의 뼈를 가공한 이종골.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골이 있어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은 채취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뼈 이식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효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뼈 이식을 완벽하게 하려면 차폐막이라는 특수한 막도 사용해야 하는 게 좋아요. 차폐막이 뭐냐면 뼈 이식을 한 부위 위에 덮는 얇은 막인데 이 막을 덮어야 잇몸살이 들어와서 뼈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죠. 이것도 비용이 꽤 나가는 비싼 재료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나긴 합니다. 몇몇 일부 분들은 내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원래 싫어하셔서 뼈 이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뼈 이식을 꼭 해야 하시는지 여쭤보시는 이유도 비용 차이 때문일 거예요. 어디 치과는 뼈 이식 포함 50에서 60만 원에 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뼈 이식 없이도 100만 원에 할 수 있다라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에는 사용 재료나 술식, 사후 관리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임플란트와 보철물까지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뼈 이식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과연 좋은 임플란트일지는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가격을 줄이려면 원가인 임플란트를 저렴한 걸 쓰거나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임플란트 과정이 줄어들거나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 이후에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싸다고 해서 꼭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치료 받으시고 본인에게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과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치과를 선택하세요. CT를 촬영하고 그 결과를 치과 의사가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곳이 좋습니다. 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치과여야 해요. 두 번째, 과도하게 저렴한 곳은 피하세요.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합쳐서 5, 60만 원에 뼈 이식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료의 품질일 수도 있고 술식의 간소화일 수도 있죠. 세 번째, 평소에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치과를 선택하세요. 치료 후 예후도 잘 챙겨주고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치과에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마케팅보다는 실력과 경험을 보세요. 화려한 광고나 할인 이벤트보다는 실제 치료 결과와 환자들의 후기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뼈 이식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은 모두 위험해요. 뼈 이식 절대 하지 말라는 주장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무조건 뼈 이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죠. 뼈 이식은 간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잇몸을 열어야 하고 뼈를 넣고 차폐막도 덮고 잇몸을 꼼꼼히 봉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교적 치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관리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 꼭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치과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한 번 잘못 받아서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게 심하게 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치료 비용이 더 들고 고생하실 수도 있죠. 오늘 영상이 뼈 이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임플란트와 뼈 이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서울 훈훈한 치과로 모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정직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